FC입니다. 멜버른 빅토리는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최근 경기력은 하락세입니다. 애들레이드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미란다의 폼 저하와 후반전 경기 운영 미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피스코포와 랑게락이 복귀해 전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공격에서는 포르나롤리가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라오레의 복귀가 조직력 측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 조직이 불안정한 만큼 상대에게 많은 기회를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드니 역시 4-2-3-1을 운영하며 브리즈번과의 3대4 난타전에서 수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카세레스가 뇌진탕으로 결장하며 중원 조합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포포비치와 대 제수스가 복귀하면서 수비진은 보강되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우아임이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최전방에서는 클리말라가 침투 플레이를 적극 활용할 전망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득점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수비가 불안한 가운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멜버른 빅토리는 홈 이점을 갖고 있지만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시드니는 최근 공격력이 상승세입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시드니가 원정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드니 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KT 손익붐과 안양 정관장입니다. 수원 KT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4대6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4대7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레이션 해먼즈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하윤기가 토종 빅맨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한 경기입니다. 문성곤의 3점슛도 터졌으며 허웅과 벤치에서 출발한 조엘 카굴랑안이 상대의 스위치 수비에 맞게 좋은 패스를 뿌려줬던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1승 5패 성적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75대8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69대8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10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2연패에 빠졌으며 새롭게 영입한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투맨게임과 스위치 디펜스 수비에서 아쉬움이 나타난 경기입니다. 국가대표 가드 변준영이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벤치 득점이 8점에 불과했으며 승부처의 상대의 빠른 공격을 제어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5연패 흐름 속의 2승 12패 성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조엘 카굴랑안이 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으며 부상에서 돌아오는 라션 해먼즈, 허운이 휴식기를 통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린 효과가 나타난 수원 KT였습니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세턴 유닛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원 KT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서울 삼성입니다. 원주 DB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82대75 승리를 기록했으며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65대7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강상재, 김종규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로버트 카터와 치나누 오누아쿠의 역할 분담이 좋았고 이관희의 득점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나온 경기입니다.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이선 알바노가 내외곽을 넘나들며 상대의 수비를 붕괴시켰고 공세적 기동 방어는 통해서 상대의 터프한 슛을 강요했던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9승 6패 성적입니다.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손익붐 상대로 65대7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79대8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 흐름 속에 무릎이 좋지 않은 코비 코번이 12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고 부상 이슈가 있었던 이원석의 출전 시간에도 제약이 있었던 경기입니다. 상대의 거센 수비와 빠른 공격을 막지 못했고 이정현의 휴식 구간에는 2대2 플레이에서 공격에 실마리를 풀어주는 선수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의 7승 10패 성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주 DB는 로버트 카터가 3점슛을 장착한 빅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상 이슈가 발생한 코비 코번의 좁은 수비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며 휴식기 동안 부상이 많이 회복된 이관희가 혼자서 백코트를 이끌어야 했던 이선 알바노의 부담을 줄여주는 모습이 직전 경기 승리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원주 DB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BNK썸과 우리은행입니다. BNK썸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61대6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63대6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커리어 하이 득점을 기록한 심수현과 김민아가 분전했지만 연습 도중 부상을 당한 박혜진이 5경기 연속 결장했고 이소희도 4경기 연속 추가적으로 이탈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입니다. 상대의 컷인 공격에 대한 수비가 자주 뚫렸고
리바운드에서도 밀렸던 상황입니다. 또한 김소니아의 침묵 속에 1쿼터 출발이 좋지 않았던 패배였습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연승 흐름 속에 9승 1패 성적입니다.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 홈에서 KB스타즈 상대로 63대 6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61대 68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에 김단비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이민지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3점슛을 성공시킨 경기입니다. 김단비에게 더블팀 수비가 들어왔을 때 한엄지가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득점을 쌓아갔으며 스나가와 나츠키가 수비를 잘 해줬던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보다 한 발 더 많이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냈던 승리였습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6승 4패 성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BNK썸이 우리은행에게 패배를 허용하게 된다면 리그 1위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시즌 종료 시점에 만약 승률이 동률일 경우 맞대결 성적을 따져야 하는데 현재 2승 2패 호각세에 있는 만큼 우리은행과 이번 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팀 훈련에 복귀한 박혜진과 이소희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BNK썸이 완전체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BNK썸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입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부상 복귀전을 치른 마테우스가 1세트 후반 블로킹 이후 착지 과정에서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임성진이 해결사가 되었고 서재덕의 지원 사격이 나오 경기입니다. 신영석, 전진선, 윤하준까지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또한 야마토 세터 대신 3세트와 4세트를 책임진 이원정 세터가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분배의 미학을 보여줬으며 변화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며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연패 흐름 속의 4승 7패 성적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홈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13연승 흐름 속의 상대의 블로킹 위에서 타점을 잡은 레오가 승부처의 해결사가 되었고 토종 에이스 허수봉과 심펑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입니다. 중앙에서 속공과 날선 블로킹 감각을 보여준 최민호, 정태준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황승빈 세터의 토스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0연승 성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한국전력은 마테우스가 부상을 당하는 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입니다.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IBK기업은행과 GS칼텍스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5연패에 빠졌으며 육서영이 분전했지만 혼자서만 10개 범실을 쏟아낸 빅토리아의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고 이소영, 황민경은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인 경기입니다. 강하게 구사한 서브는 범실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았고 목적타 서브는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에게 다양한 패턴 공격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의 3승 7패 성적입니다. GS칼텍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여자부 최고 공격수 지젤 실바가 승부처를 지배했고 시즌 하이 득점을 기록한 유서연의 활약 속에 리시브의 안정감이 살아난 경기입니다. 미들 블로커 오세현도 결정적인 블로킹과 디그를 성공시켰고 연패를 끊기 위한 선수들의 투지가 돋보였던 승리였습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연패 흐름 속의 1승 10패 성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대전에 강점을 보여준 IBK기업은행이었습니다. 지젤 실바가 후위로 빠졌을 때 지젤 실바에게 목적타 서브를 구사해서 발을 묶고 GS칼텍스 토종 자원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다만 유서연, 권민지의 컨디션이 올라온 GS칼텍스가 되는 만큼